우공의 세상 읽기. 왕초보도 쉽게 듣는 하시슈. 5. 스태그플레이션은 과연 오는가? 요즘처럼 경제 뉴스가 사람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 때도 드뭅니다. 장 보러 가면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주변에서는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고 기업들은 투자에 조심스러워졌다는 말이 들립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물가가 안 잡혔는데 섣불리 풀면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경제가 힘이 빠져 잘 크지 못하는데 물가는 오히려 계속 오르는 상태. 한마디로 말해 경기는 아픈데 생활비는 더 아파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차분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가? 1.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무서운가? 보통 경제가 나빠지면 물가도 같이 진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덜 쓰고 기업도 덜 팔리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제가 너무 뜨거우면 물가가 오릅니다. 돈이 많이 돌고 수요가 넘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상식이 깨지는 상태입니다. 경기는 식어가는데 물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경제 정책도 난처해집니다. 경기를 살리려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 물가가 다시 더 튈 수 있고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높게 두면 이미 약해진 경기가 더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세계가 이 고통을 크게 겪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비가 뛰었고 경제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 세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 기억이 아직 경제학의 교과서에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 지금 당장 확정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 요즘 불안한 뉴스가 많다고 해서 당장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4% 상승으로 2022년 같은 급격한 고물가 국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근원 CPI도 2.5% 수준이고 연준이 더 중시하는 1월 PCE 물가도 2.8%였습니다. 즉, 물가가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니지만 과거처럼 폭주하는 단계도 아닙니다. 고용도 아직은 무너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월 미국 실업률은 4.4%로 높다고 평가하긴 어렵고 연준 의장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고용 증가세는 낮지만 실업률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경제가 아직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준의 3월 경제 전망도 2026년 성장률 2.4%, 실업률 4.4%, PCE 물가 2.7%를 제시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미국 경제는 침몰보다 둔화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정지 상태는 아니지만 속도가 확실히 줄고 있는 차에 가깝습니다. 3. 그런데 왜 다들 불안해하는가? 문제는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경제가 지금 조금 느려지는 것만으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느려지는 와중에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요인들이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시장이 예민하게 보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에너지 가격 충격입니다. OECD는 3월 보고서에서 중동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차질이 에너지 가격을 밀어 올리고 그것이 비용 상승과 수요 위축을 동시에 부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보고서는 2026년 G20 물가 전망을 4.0%로 끌어올렸고 에너지 충격이 더 길어지면 세계 GDP가 2년 뒤
약 0.5% 더 낮아지고 물가는 추가로 0.7에서 0.9%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공급 충격의 그림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힘은 약해지는데 가격은 오르는 것이지요. 둘째, 무역 장벽과 관세의 영향입니다. 연준의 마이클 바 부의장은 최근 연설에서 상품 부문의 물가에는 관세 효과가 따로 있고 비주거 서비스 물가도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지금의 물가는 단순히 경기 과열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비용이 밀려 들어오는 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정책의 어려움입니다. 연준은 3월 성명에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했고 중동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국면입니다. 4. 학자들과 기관들은 지금을 어떻게 보는가? 흥미로운 것은 전문가들도 지금을 이미 시작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기보다 다시 살아난 위험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연준의 2025년 연구 한 편은 2022년 말 스태그플레이션 확률이 약 30%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24년 물가가 둔화되고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2025년 중반 이후 관세 우려가 커지며 그 위험이 다시 올라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하는 사건이 아니라 경제의 체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물가를 밀어올리는 외부 충격이 겹치면서 확률이 높아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IMF도 최근 그래서 오늘의 지정학적 긴장이 공급 차질을 일으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세계의 주요 기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괜찮다도 아니고 끝났다도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경제가 지금 위험한 길목에 서 있다. 5. 우리 삶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떤 얼굴로 나타나는가? 경제 뉴스는 숫자로 시작하지만 고통은 늘 생활 속에서 먼저 느껴집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첫 번째 얼굴은 월급은 비슷한데 지출이 자꾸 커지는 삶입니다. 기름값, 식료품값, 보험료, 외식비, 공공요금이 오르면 가게는 제일 먼저 다른 소비를 줄입니다. 옷 한 벌 덜 사고 외식 한 번 미루고 여행도 뒤로 미룹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얼굴이 나타납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매출 둔화입니다. 손님은 줄고 원가는 오릅니다. 팔아도 남는 것이 적어집니다. 세 번째는 투자 위축입니다. 기업은 비용이 불안정하고 수요 전망이 흐리면 새 공장도, 새 채용도, 새 사업도 미룹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통계상 성장률이 12% 낮아지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빨리 느는 세상으로 체감되기 때문입니다. 6.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분기점이 될까? 이제 핵심입니다.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는 몇 가지 분기점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충격이 일시적인가, 오래 가는가입니다. OECD도 현재 전망은 에너지 가격이 2026년 중반 이후 완화된다는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만약 충격이 짧게 끝나면 경제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면 생산비와 운송비, 식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기대가 다시 들썩이는가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기업은 미리 가격을 올리고 노동자는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그 자체가 다시 물가를 자극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앙은행은 훨씬 까다롭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OECD도 에너지발 물가 상승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고정돼 있을 때만 어느 정도 넘겨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고용이 버티는가 무너지는가입니다. 물가가 다소 높아도 일자리가 버티면 경제는 완전한 침체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업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훨씬 현실적인 이름을 갖게 됩니다. 7. 결론은 무엇인가?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과연 오는가?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위험은 분명히 자라고 있다. 지금 미국과 세계 경제는 1970년대식 본격 스태그플레이션 한가운데에 들어섰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물가는 예전보다 많이 내려왔고 고용도 아직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도 이릅니다. 에너지 가격, 지정학적 충돌, 무역 장벽, 공급 차질, 높은 부채 부담이 한꺼번에 경제를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경제를 느리게 만들면서 물가는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당장 공포를 외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경제의 방향입니다.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실업률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더는 가벼운 경고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에너지 충격이 완화되고 물가 기대가 안정되고 고용이 버텨준다면 이번 불안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위험한 문턱 앞에서 멈춘 한 번의 경고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늘 숫자로 말하지만 사람들은 체감으로 살아갑니다. 경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살림살이가 먼저 반응하고 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그러기에 정작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의 시대를 공포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냉정한 눈으로 건너갈 것인가? 이상 우공의 세상 읽기였습니다.